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전체가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이런 또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해서 입안할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추구해야 될 공익과 개인의 그 사익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법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이다, 이것은. 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조사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 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 공금횡령,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어도 알선 청탁은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또 공직자 90%가 청탁도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도 비슷한 수치로 청탁도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탁들이 업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87.3%가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금지하는 것보다 부패를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흐름의 하나는 부정청탁이 오고 가는 걸 막자. 그래서 부정청탁이란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퇴직공무원을 관리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공무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직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부정청탁을 금지하자.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법령을 위반할 것을 청탁한다든지 또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 청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부정청탁을 재직 중인 공무원들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부정청탁을 막자.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막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일단은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거절하자. 근데 계속해서 청탁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이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는데 대가성이 있으면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고 대가성이 없이 뭐 공직자가 어렵게 공직 수행하고 있는데 좀 돈 많은 친구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어떠냐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스폰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금지하고 저는 이제 입법하기를 1인당 1회에 100만 원 정도 이상이 넘으면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정말 비싼 룸살롱에 가서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접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좀 형사처벌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하는 좀 뭐 과태료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가성이 없는데 도대체 대가성이 없는데 돈 받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세계에 없다. 이런 이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서구 사회하고 이 동양 사회 또 이렇게 관계 문화가 연출 문화가 중요한 이런 사회하고 사실 차이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도 직무 관련성은 적어도 요구한다. 대가성은 없어도 처벌하려면 그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기는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 근데 사실 이것은 형사 지금 뇌물죄로 딱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넓혀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 이것이 그 뇌물죄보다 조금 넓힌 건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100만 원 이하라도 형사처벌하고, 그게 아니라면 과태료로 가자, 이렇게 정반이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정무위 입법 소위에서 굉장히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잘 결정해 주면, 저는 뭐 과태료든 벌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금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강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관련 부처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관련 부처가 아니라 관련 이제 기업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하게 하고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고요. 지금도 사실 행동강령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법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제재 규정을 더 강하게 둔 거고요. 또 저는 입법 예고를 할 때 또 공공기관의 장이 자기의 산하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는 걸 제한하는 규정을 뒀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안이 나가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공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 소속 공직자가 수혜를 받는 기부금, 그 무슨 행사할 때 산하기관이 행사 보조금을 낸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금지하는 걸 집어넣었는데, 정부안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공직자가 자기의 사적 이익과 공직 수행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 판사들은 재판할 때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기피하면 이제 기피 이유가 있는지 보게 되어 있고, 또 제척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을 행정공무원들도 도입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영유 활동도 제한하고, 뭐 거래 행위도 그 수의 계약을,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이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수의 계약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업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둬야 되냐, 그 지역을 떠나야 되냐, 이런 반발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의 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채용의 경우도 가족을 그냥 채용할 게 아니라 공개 경쟁해서 채용을 하게 한다든지, 예산이나 공용물들의 부정 사용이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또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한다든지, 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은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드러나는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권력형 부패를 막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입법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 제도로서의 방향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이 법이 입법 추진되었고 반드시 입법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